법인회생은 보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때 제가 그 사무장 사례도 막 설명드리고 하면서 거기서 막 1억, 2억, 3억씩 막 등쳐먹고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무장은 물론 근거 없이 높은 그 금액을 받아서 문제가 됐지만 법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몇백만 원의 보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최소 2, 3천만 원에서 많으면 수억 원까지도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회생연구소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예납금 지원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에 이제 이어서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냐, 그거를 낱낱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도록 해서 이제 법인회생을 진행하려는 대표님들께서 예산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나를 조금 참고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5가지거든요. 5가지. 첫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예납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지대 송달료가 있고요. 세 번째 CRO 보수가 있고요. 네 번째 감정평가 비용, 그 다음에 5번째 변호사 보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예납금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약간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납금 지원 제도도 중진공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컨설턴트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진공에서 저희 같은 이제 법무법인에서 회생 수행 실적이 좀 있는, 그러니까 좀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님들, 그 회생 컨설턴트라고 해서 회생을 함께 이제 도와주는 기관으로 이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리인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인회생의 신청 대리인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아마 곧 회생 컨설턴트로 지정이 될 예정인데, 저희가 지정이 되면 다시 또 소식을 게시판이든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하게 금액이 좀 큰 게 예납금, 그리고 이제 변호사 보수가 주로 대표님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이제 금액 중에 하나인데, 사실 예납금은 제가 일부 지원 제도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이 예납금은 기본적인 이 기준은 자산이 얼마 정도 있냐를 가지고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소규모 이제 기업이나 간이회생 대상 기업들, 그러니까 50억 미만 이런 회사들은 조금 부담이 적어요. 기준 금액은 1,500만 원이지만 더 저렴하게 나오는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자산이 있다, 부채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수천만 원까지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준 보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5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기준 보수가 1,500만 원, 50억 원 이상에서 80억 원 미만인 대상 기업들은 이제 1,800만 원, 8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기준 보수가 2,700만 원, 그리고 12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3,200만 원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00억 원, 750억 이렇게 좀 큰 굵직한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5천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기준 보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감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도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법인회생 신청 건수가 12.5%가 올라갔거든요. 이 기준은 오늘이 이제 4월이니까 2025년 1월, 2월의 증가분을 이제 봤을 때 전국적으로는 한 7%쯤 증가를 했고,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으로는 12.5% 증가를 했어요. 법인 파산의 경우에는 25%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이제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의 신청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25%나 증가했다는 거는. 제가 설명드린 이제 법인회생의 예납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백에서 이제 수천만 원 단위니까 이거를 한 번에 내는 거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인회생 예납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 전에 예상을 좀 해두셔서 미리 이제 예산을 확보해두지 않으면 신청 이후에 요거 준비가 안 돼서 이제 기각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납금은 좀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분납도 원칙적으로는 좀 어렵고 감액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중진공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수천만 원에 이르는 그 회생 예납금을 이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그거는 예산으로 나오는 거니까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소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신청 대리인과 잘 상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도록 챙겨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인지대 송달료가 있는데요. 이 인지대 송달료는 다행히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민사 사건에 있어서 속가라고 하죠. 속가가 클수록, 예를 들면 부동산 10억짜리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은 똑같이 싸워도 1억짜리 가지고 싸우냐 10억짜리 가지고 싸우냐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예납금에는 차이가 있지만 인지대는 이제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인지대는 3만 원입니다. 요즘은 거의 이제 전자로 진행이 되니까 종이 소송 말고 전자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10% 할인받아서 27,000원입니다. 이 인지대는 이제 신청서, 법인회생 신청서에 대한 인지대만을 말하는 거고, 이 법인회생에 부대한 신청을 할 때 인지대는 별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지면허 신청은 2,000원, 그 다음에 보전처분 신청도 2,000원, 이렇게 해서 2,000원씩 추가가 된다. 플러스 2,000원.
원씩 추가될 수 있다. 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40회분 더하기 3회분의 송달료 곱하기 채권자 수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채권자가 10명이다 라고 하면은 10명인 경우 40회분 더하기 3회분 곱하기 채권자 10개 그러면 이제 70이잖아요. 그러면은 70회분에 대한 송달료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1회분에 대한 송달료가 얼마냐? 5,200원이에요. 그러면은 70 곱하기 5,200원 하면은 한 번 신청할 때 송달료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기준으로 40회분이 결정이 되냐? 이거 이제 사건마다 다르거든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더 적어요. 이게 몇 회분 이게 결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송달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신청할 때 보통 민사가 10회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달료가. 그러니까 10번 법원에서 등기를 송달할 일이 있다는 거를 가정해서 10번을 낸 다음에 만약에 송달료가 남았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송달료를 환급해줘요. 그런데 이제 법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보낼 게 진짜 많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송달료가 많이 나온다. 송달료의 경우에 이렇게 넉넉하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절차가 더 복잡하고 길어지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더 추가 송달료를 법원에서 요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막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이런 뭐 홈플러스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송달료만 해도 엄청나겠죠.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CRO 보수가 있는데 법인회생을 진행을 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감사라고 해서 CRO를 그 위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CRO 보수가 별도로 나가게 되는데 이 금액은 대략적으로 CRO 보수는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예산을 잡으실 때 한 100만 원 내외로 잡으시면 돼요. 8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CRO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구조조정 그 감사로 선임된 만큼 본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충실 의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의무가 있을 수 있고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법인회사의 대표님들은 법인회생을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들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CRO가 제대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건지에 대한 좀 그 판단을 좀 하기가 어려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에도 CRO가 선임된 경우, 선임되지 않은 경우는 빼고 선임된 경우에는 이제 CRO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잘 보고 또는 CRO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조율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대리인의 역할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감정평가 비용인데요. 이거는 정말 고무줄이에요. 왜냐면은 감정평가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같은 감정평가는 대략적인 보수가 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에 굉장히 과다한 보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뭐 주식평가나 평가하기 되게 까다로운 감정 같은 경우에 보수 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야 5억짜리를 들고 있으면 5억에 부대한 게 나올 거고 500억짜리를 들고 있다고 하면 그만큼 보수가 올라가겠지만 이거는 이제 자산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감정평가 비용이 달라지게 된다. 감정평가 그 비용도 굳이 평가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율을 해서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이제 변호사 보수인데 변호사 보수의 경우에는 법인회생은 보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때 제가 그 사무장 사례도 막 설명드리고 하면서 거기서 막 1억, 2억, 3억씩 막 등쳐먹고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무장은 물론 근거 없이 높은 그 금액을 받아서 문제가 됐지만 법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몇백만 원의 보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최소 2, 3천? 만 원에서 많으면 수억 원까지도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5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그 5억 원짜리 부동산을 원고가 가져갈 거냐 피고가 가져갈 거냐를 정리하는 거는 쟁점이 좀 비교적 간단하겠죠. 그런데 5억 원짜리 부동산이 수백 개가 있는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가 법인회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관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 명의 임차인, 거래처들 이런 거를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쟁점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보통은 이제 또 그런 회사들은 단순히 다이렉트로 임차인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신탁사가 있거나 그러면 신탁사와의 어떤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시행사와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분양대행사와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수분양자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쟁점들이 복잡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들은 한 건의 소송 곱하기 한 100건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 보수가 뭐 예를 들면 제가 5천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라고 하면은 5천만 원이면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그만큼 굉장히 고도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변호사 보수가 대략적으로 이제 얼마가 나온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세 군데만 가보세요. 세 군데만 가보시면 이제 어디는 2천만 원을 부르고 어디는 만약에 4천만 원을 불렀어요. 그러면은 두 배나 비싼 곳이니까 저기는 나를 등쳐먹는 곳이구나, 저기는 비싼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쩌면 업무에 대한 그런 전문성 판단을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높은 고도의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누구는 4천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회사는 이거는 하는 일이 크게 없습니다, 되게 간단한 사건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2천만 원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말은 결국에는 스스로 저희가 판단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업무량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어떤 평가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에 대한 선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단순히 비싸다 싸다를 가지고 볼 건 아니고, 그 회사가 얼마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좋은 안으로 이 회생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느냐, 요걸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법인회생은 저희는 이제 간단한 시술이 아니라 암수술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암수술을 받을 때 우리가 시간이 걸려도 이제 종합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또 종합병원 중에서도 특정 암에 대해서 굉장히 수술 경력이 높은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단순히 한 푼, 두 푼 얼마가 드느냐 이런 관점보다는 회사를 진짜 살릴 수 있느냐, 그리고 최소한의 부작용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느냐, 다각도로 이 회사에 대한 살릴 수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느냐라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회생을 대표님들이 고민을 하실 때 예산, 내가 얼마 정도 비용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할 수 있나라는 걸 볼 때, 첫 번째 예납금, 굵직하게 큰 금액은 예납금. 이제 법원에서는 이 예납금이 이 법인회생을 시키기 위한 조사를 해야 되는 그 조사위원 보수로 대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납금은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분납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인지대 송달료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인지대는 크지 않지만 송달료는 꽤 좀 많거든요. 특히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수백만 원 단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많은 법인회생 같은 경우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CRO 보수는 크지 않지만 한 100만 원 내외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할 일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감정평가를 할 일이 많은 경우에는 좀 신경 써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예산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도 저희가 기업의 상태를 저희도 알기 때문에 보수를 높게 책정한다고 해서 그걸 다 한꺼번에 받지는 않고 보통 나눠서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있으니까 납부 일정들이 현실적으로 본인이 납부가 가능한가, 회사의 재정 상태를 또 비교해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5가지가 법인회생에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